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 뭐죠? UT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TM이라는 게 사실 뭐냐 상당히 궁금하실 건데, UTM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UTM이 약자인데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데 얼친 블라블라 어떤 회사명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URL 규칙을 갖다가 구글이 이제 그 회사를 인수를 해요. UTM이라는 회사를. 그래서 구글 UTM으로 이제 그때부터 불리게 됐다. 역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실무에서 어떻게 쓰느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URL 빌더라고 검색을 하면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검색 결과 클릭하면 이 사이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고 연결하는 URL, 블로그나 인플루언서한테 뿌리는 URL을 줄 때 그냥 따따따 네이버닷컴 이렇게 무지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매개변수 값을 붙여서 이제 이게 어디서 들어온 트래픽이라는 걸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UTM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보통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GA에서 이제 약속을 하기로 한 거지. 앞으로 우리 GA라는 툴에서 트래픽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을 통해서 트래픽을 보내주면 우리가 예쁘게 분리를 해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UTM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구글에서 URL 빌더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업에서 UTM 설정을 할 때 이미 엑셀 파일로 이 URL 규칙을 수식을 걸어서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기도 하고 직접 여기서 하기도 하는데, 자, 먼저 이제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처음 써야 되는 게 이 웹사이트 URL이라고 해서 어떤 경로를 보낼 건지에 대한 랜딩이 있어야겠죠. 랜딩, 도착 페이지. 서스테이너블 해볼까요? PPL 느낌으로 sustainable.co.kr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캠페인 아이디 값이 있는데, 이거는 광고 캠페인을 내가 할 때 광고 캠페인에 대한 어떤 그 캠페인 넘버가 있거든요. 구글 애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구글 애즈랑 뭔가 맞물려서 랜딩을 시킬 때 쓰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별표 표시된 거 있죠. 별표 표시된 거 위주로 사용을 하는데, 소스 같은 경우에 이제 캠페인 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매체이냐, 쉽게 얘기해서 소스란 어떤 매체이냐, 네이버냐, 카카오냐, 구글이냐, 그런 거에 인스타그램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인스타그램 광고에 뿌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이라고 써보도록 합시다. 인스타그램이든 인스타든 INS든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이 규칙을 처음에 정할 때 인덱스를 만들어야 돼. 인덱스. 왜냐면 담당자가 퇴사하고 딴 담당자는 인스타로 하고 누구는 인스타그램으로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뒤죽박죽이잖아. 항상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URL 체계 정립을 할 때 엑셀 파일에다가 우리는 앞으로 이런 매체는 이렇게 정의할 거야 라는 인덱스를 만들고 나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광고에 우리가 돌린다 예시를 들고 인스타그램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캠페인 소스는 이제 적었는데, 이 미디움 값이라는 게 있어요. 미디움 값. 이 미디움 값과 소스의 차이는 뭐냐면, 미디움 값은 매체의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유형. 아까는 매체 그 자체, 너가 홍길동이야, 김철수야, 영희야 이런 이름이었다고 하면은, 이 미디움 값은 매체의 유형. 너는 예를 들어서 DA 매체야? 아니면 검색 매체야? 아니면 너는 이메일이야? 이런 식의 이제 유형인데,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할 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CPC라고 하는데, CPC는 검색 광고에도 많이 활용이 돼서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배너나 혹은 이제 DA 이런 식으로 많이 기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 네임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 광고로 들어올 트래픽에 대한 URL을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맨날 인스타그램 광고 돌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인스타그램으로 광고 본 게 한두 개여야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캠페인 네임에는 캠페인을 시작한 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테마로 했는지를 같이 보통 기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캠페인 네임에 2207이라고 하면은 22년도 7월에 우리가 뭔가 밖에 뿌린 URL이라는 게 되는 거, 언더바. 그리고 7월이니까 썸머, 여름이잖아요. 바캉스. 바캉스 세일이라고 하죠. 썸머 세일. 이라고 하면 나중에 GA에서 이제 수집이 됐을 때, 뭐야, 2207 썸머 세일? 아, 이거 그때 여름에 우리 프로모션 했던 그걸 거기로 들어왔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언더바를 쓴 이유는 이 GA에 대한 URL 규칙은 사실은 대문자나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이 권장이 되지 않아요. 한글이라든지. 뭐 쓰면 안 된다는 게보다는 조금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소문자와 언더바로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럼 우리가 이제 별표 친 건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완성을 하면 이 밑에 내려보면은 이제 shared generate campaign URL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입력한 조건에 따라서 URL이 이렇게 완성이 돼 있죠.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해서 어딘가 엑셀에 잘 정리를 해 놓던지 혹은 광고 이제 세팅하는 랜딩 URL에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자면 이 콘텐츠 값이라는 게 있어요. 콘텐츠. 캠페인 콘텐츠. 이거는 뭐에다 쓰는 거냐. 앞에서 우리가 캠페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여름 세일 캠페인을 할 건데 광고를 우리가 할 때 보통 하나만 해. 여러 개 하잖아요. 하나는 뭐 세일 소재, 하나는 뭐 모델 소재, 하나는 뭐랄까 뭐 비주얼 소재 이런 게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소재를 우리가 세 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광고 뭐 A안 혹은 뭐 광고 B안 혹은 광고 뭐 모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릭이 들어온 캠페인이 썸머 세일을 알겠는데 어떤 소재에서 들어왔는지까지 보는 게 이제 이 컨텐츠 값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세부 단위 소재를 식별하는 거. 그리고 여기 텀 값이라고 이제 텀 값은 뭐냐면 검색 광고를 우리가 할 때 키워드를 여러 개 쓰잖아요.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쓰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특정 키워드, 뭐라고 할까? 미니 선풍기라고 할게요. 미니 선풍기. 미니 선풍기라는 키워드를 클릭했을 때 들어오는 URL을 이걸로 정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개별 URL을 추적하고 싶다. 이제 텀 값에 키워드를 직접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 텀 값을 비워놓고 검색 광고 플랫폼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그 기능으로서 개별 URL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텀 값은 아무튼 검색 광고 키워드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스, 미디움, 캠페인 이름, 그리고 이제 컨텐츠 값까지 해가지고 보통 많이 전개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URL이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이걸 복사해서 다른 광고 매체에 이제 집어넣어서 그럼 GA에서 이제 예쁘게 분류를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래픽의 어떤 유형을 식별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GA3 유니버설이 아니라 GA4로 이제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핸들바가 있죠. UA냐 GA4냐. 그래서 GA4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이런 네임 값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 요소에서 빠지게 돼요.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캠페인 텀 값이나 이 컨텐츠 값을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주로 자주 사용을 해요. 근데 GA4에서는 이 컨텐츠 값에 대해서 더 이상 기본적인 추적 그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지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GA 들어가서 소스 매체 들어가서 컨텐츠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이게 어떤 소재로 들어온 거 이게 확 식별이 되는데 GA4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GA4에 대한 예시를 위해서 일단 데모 계정을 좀 갖고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GA를 내가 만들지 않아도 GA 데모라고 검색을 하면은 데모 계정을 내가 직접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GA 데모 계정인데 GA4 메뉴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유니버설 버전보다 되게 심플해졌는데, 아까 컨텐츠 값을 이제 GA4에서 기본 지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광고 돌렸을 때 어떤 소재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냐? 원칙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 변수를 추가해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구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구성이라는 메뉴 들어가서 여기 보면 맞춤 정의라는 메뉴 있죠. 맞춤 정의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건 데모 계정이라고 없는데 원래는 여기 맞춤 정의 추가라는 게 있어요. 추가. 그래서 맞춤 정의를 추가를 하면은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 컨텐츠 값과 텀 값을 사용자 정의에 의해서 추가를 해서 우리는 이런 매개 변수를 추적할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데모라서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여기 이제 행복나무 블로그님 게시물 보고서 이제 좀 가까워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맞춤 정의에 들어가서 맞춤 측정 기준 만들기를 누르면은 이제 이런 창이 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컨텐츠 값을 이제 추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UTM 컨텐츠라고 하고, 그 UTM 컨텐츠라는 건 아까 그 GA 그 URL 빌더상에 이 매개 변수 이름 자체가 UTM 언더바 컨텐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추적할 겁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그 변수 값은 앞으로 컨텐츠라고 명명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아까 안 된다고 했던 텀 값과 컨텐츠 값이 이제 GA4에서도 추적이 가능하면서
이것들은 이제 데이터 스튜디오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자세한 내용은 여기 행복나무님 블로그 도움되는 것 같으니 같이 좀 참고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URL 빌더에 대한 어쨌든 내용은 우리가 GA라는 플랫폼을 경유해서 사람들을 이제 트래픽을 추적할 때 어떤 매체에서 어떤 경로로 들어온 사람인지, 출입국 관리소 사무소 얘기를 들면 하게 되겠다. 여권 검사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듯이 그런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출입국 절차, 서류를 작성하는 그 규칙 기준이 되는 게 이제 URL 빌더이자 이제 UTM이 되는 거고, UTM을 안 쓰면 GA에서 트래픽 분석을 못 하냐? 하긴 해. 왜냐면 GA에서 삭제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 들어오냐 대충 어림잡아서 이제 트래픽 분류는 해주는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GA에서 약속된 규칙인 이 UTM 값을 붙여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현재 GA3 유니버설 버전과 GA4 버전의 어떤 이 수집에 대한 이걸 표기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누락되는 컨텐츠 값이나 텀 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 GA4 메뉴에서 맞춤 정의에 들어가서 이 기준을 사용자 정의 기준을 추가를 해주면은 지금과 같이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매번 URL 만들 때마다 URL 빌더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UTM 빌더에 대한 어떤 그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뭐 소스다, 그리고 미디움 값이다, 그리고 여기는 캠페인이다, 그리고 뭐 컨텐츠다, 이런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오리지널 URL 있겠죠. 오리지널 URL에 소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스타그램 하고, 이제 미디움 값은 DA라고 하지. 그래서 캠페인 값은 뭐죠, 이게? 2207 썸머세일. 컨텐츠는 뭐 모델 소재다, 모델 뭐 A 소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업을 시켜놨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나오는 거고, 보통 이거를 아웃풋을 다른 URL을 할 때 이제 이거를 다 써주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변수값만 있죠. 바꿀 수 있도록까지 여기까지 이제 고정값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엑셀에서 내가 변수값을 여기 입력하면은 여기 이제 뭐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형태인 거고, 작업을 할 때 이건 누적을 시키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인덱스 시트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체 정의를 할 거다라는 거, 뭐 이제 매체에서 뭐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를 잡고서 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UTM이 뭐고 URL 빌더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